저는 지금 프리랜서로 글을 쓰고 있고요. 네. 번역도 하고 네. 실제로 이제 창작 소설도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직장 생활은 5년 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인카 파트너스를 한 거는 1년 반 정도 됐어요. 다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많은 가정,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키우다 보니까 아기들을 무지개다리를 많이 보냈거든요. 그때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경제적 타격이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기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대비를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있던 관심은 보험 특약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근데 나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 이제 수령을 할 일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가입한 거 말고도 다른 너무 좋은 특약들이 많았던 거예요. 일단 어떤 건강에 이슈가 생기면 가입에 제한이 걸리면 그러면 이제라도 알아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못해도 내 주변에 아직 건강하거나 가입이 별로 이렇게 태클이 안 걸리는 분들은 좀 가입을 시켜놔야겠다라는 게 사실 처음에 니즈였고 그럼 건강에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떤 대비라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내 주변 사람들이라도. 그런 니즈가 좀 컸죠. 그래서 잠깐 있다가 너무 상품이 그러니까 특정 회사 것만 판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한계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사실은 얼마나 계셨나요? 저는 거기서 2달? 밖에 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사 시험은 거기서 봤거든요. 반려인들의 딜레마거든요. 적금이냐 보험이냐. 근데 저도 그때는 적금파였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에서 펫보험을 처음 런칭을 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손해보험사 쪽에서 다 너도나도 펫보험들을 출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파트너스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다른 회사들이 막 펫보험을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선두주자고 오래됐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입한 사람도 제일 많고 그래서 당연히 모든 시스템이나 체계가 또는 특약의 어떤 그런 보장이 제일 좋겠거니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집 애들 펫보험이나 가입시켜야겠다. 일단 그게 저의 첫 번째 니즈이기도 했으니까 해야겠다라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고 나서 보니 생각보다 다른 회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때 이제 고민을 했죠. 그러면 다른 보험사들도 다 다룰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면 첫 번째는 그거였고 파트너스처럼 엔잡러 개념으로 하는 곳이면 제일 좋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재택근무가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GA라는 곳을 찾아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막 엄청 검색을 하고 되게 고민을 했는데 사실 그때 이 인카 파트너스가 검색에 걸렸어요. 블로그 검색에. 근데 되게 화려하진 않았어 솔직히. 근데 제가 원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보험사를 다루는데 파트너스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실적에 대한 압박이 있나 이게 항상 먼저 맞아요. 저도 그게 없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처음에 본부장님하고 카톡 했을 때도 그걸 여쭤봤던 것 같아요. 진짜 없는 거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랬는데 뭐 진짜 없다고 하시니까 그래?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빠른 손절을 하고 바로 생명보험사 시험을 보고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된 거. 주로 저는 SNS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금서법이니 뭐니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떤 회사에 어떤 상품이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보험 특약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다른 분들도 그냥 이제 SNS 상의 그 불특정 다수의 분들도 그들이 뭔가를 원하는 소구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떤 필요한 기능을 갖춘 특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반응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니즈가 비슷한 거예요. 이 세대별 니즈가 비슷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불특정 다수의 고객님들하고 온라인상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2030 세대는 특약이 중요해요. 보험사는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보험사가 중요해요. 메이저 보험사들이 아무래도 믿을만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각 회사마다 강점인 특약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특약들로 구성을 해주고 싶지 그걸 뭐 한 보험사로 쫙 몰아가지고 여기 다 풀 패키지가 돼 있습니다 딱 이렇게 내미는 것보다는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지도 않아요. 각각 조합을 해서 해도 어쨌든 이게 더 좋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더 선호하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이게 되게 저랑 선호하는 방향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구성을 해드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부터 챙기자는 개념이 강했는데 좋은 거 널리 알려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근데 그 널리에는 내가 모르는 제3자들도 들어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라진 그 암주치 비례형 그게 없어진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웠고 저는 그거 진짜 가입하고 싶었는데 전 가입을 못했어요. 왜요?
그 병력 때문에. 그 특이하게 제 계기예요. 그 암주치 비례형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처음으로 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던 것 같아요.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저 지인들 외에 제 3자를 처음 제 고객으로 받았어요. 저희 이제 친가 외가가 다 암으로 돌아가셔서 암에 대한 소구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 암 관련 특약을 되게 전문적으로 봤어요. 어머, 이렇게 좋은 특약들이 있었네, 막. 아,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암주치 비례형이라는 획기적인 상품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최대한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저는 스레드를 쓰고 스레드요? 네. 스레드가 문장을 좀 길게 쓸 수가 있어요. 네.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연령층도 좀 있고 난 여기다가 보험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했는데 네, 저는 효과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채널을 안 써봐서. 저는 원래는 블로그파였는데 블로그는 글을 길게 써야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스레드는 그렇게 길게 안 써도 되거든요. 알고리즘만 잘 타면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한테 제 글이 다 가서 그분들의 연락이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그래서 12월에 이제 절판 마케팅이 성행을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그때 제가 스레드를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문의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장난이 아닌데. 왜냐면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글을 올리면 저는 이제 보통 오픈 그 카톡방을 쓰는데 거기서 거의 막 3분, 5분 단위로 계속 문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거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놓치면은 막 화를 내는 거지. 뭐냐, 뭐 답이 없네,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파급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고객님들을 놓쳤어요. 어쩔 수가 없어서. 이건 뭐, 근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온라인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10분 중에 7분 정도는 즉답을 원하세요. 1월에 또 어떤 보험사에서 굉장히 좋은 수술비를 내놨거든요. 그때도 진짜 문의가, 그러니까 그 젊은 분들이 가입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슈나 트렌드에 좀 밝을 필요도 있고. 네, 맞아요. 그렇게 뭐 트렌드로만 이제 접근을 하다 보면 사실은 단발적이라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쓴 글들을 보고 이제 종합보험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보험 쪽은 설계가 들어가면 본인만 하시는 게 아니고 뭐 가족들 것까지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반드시 외부로 나가서 그걸 뭐 용어가 있더라고요. 어프로치하는. TA라고. TA. 맞아요. 어프로치. 그런 걸 안 해도 되고. 근데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게 필요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인카 파트너스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모르는 것도 그냥 그 팀장님한테 전화드리거나 토크로 하면은 다 해결해 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민폐를 많이 끼쳤죠. 아닙니다. 기뻐하십니다. 저는 설계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사실 이런 보험사 전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자마자 설계부터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설계를 잘 못하니까 매니저님, 저는 팀장님이라고 부르는 부탁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설계를 심어주세요. 그럼 이제 그거 보고 이제 공부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응용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설계를 하면 되는지가 보여지더라고요. 보통 모든 보험사를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보험사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직접 설계를 하고 있어요. 시행착오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보험사들은 많고 매달 인수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달에는 됐는데 그래서 된 줄 알고 막 말씀을 될 거라고 막 그랬는데 안 되고, 고객님들도 최대한 정보를 픽스를 해서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복잡하고 까다롭잖아요. 맞아요. 뭐 자료들 모으는 것도 본인의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해서 싹 줘서 줬는데 인수가 안 돼. 저번 달에 됐다는데 이러면 진짜 나은가. 경험이 없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는 중요해요. 왜냐면 어떤 특약을 이게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면 이 특약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되게 많이 생겨요. 사실은 고객님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고객님들은 많이 이제 좀 동화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가 될 수 있는 관심 정도는 있으셔야지 원하는 말을. 관심 없는데 돈벌이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어요. 유튜브에서 찾아봐. 생명보험사, 뭐 설계사 준비과정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카테고리별로 딱 나눠가지고. 네. 근데 그 강의도 되게 좋아요. 딱 핵심만 잘 만들어놔서. 유튜브 선생님이 알려주세요. 네. 유튜브 공부하고 가는데 엉망이었죠. 저는 이제 특정 보험사에 모든 보험이 가입돼 있었거든요. 네, 네. 당연히 거기서 다 커버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막상 내가 이제 건강 이슈 때문에 치료를 받고 하다 보니까 내가 없는 게 많았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제 기왕역사다 보니까 5년이 지나면 이제 그날만을 기다리는 별일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계약수는 좀 들쭉날쭉해요. 수입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400에서 600. 월 평균 400. 네. 그러면은 저희가 부업으로 얘기하는 것 치고는 꽤 많은 그쵸. 왜 이쪽으로 자꾸 쏠리고 있죠. 자꾸 일에 그 포션이 자꾸 그냥 하루에 그 5시간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1년이 넘어가니까 계약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고객님들이 늘어나니까 약간 이제 청구 건들도 생기고 궁금한 것도 더 많이 생기고 뭐 변경 건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될 시간들도 필요해가지고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 팀장님이 해주시니까 전달만 잘해드리면 아주 가끔 있어요. 왜냐면 이제 동의 청약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뭐 새벽에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그건 밖에 모르니까. 차이를 말하자고 하면은 인카 파트너스가 좀 더 밀착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드백이 빨라요. 같은 경우는 조직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면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지점장님들이시거든요. 분들도 엄청 바쁘세요. 너무 바쁘니까 늘 이렇게 좀 정신이 없으신 느낌? 그러니까 전담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네네네. 결국에는 그 조직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다 보니 그쵸. 더 잘하는 분들을 챙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분이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 너무 많고. 네.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분 밑에 또 뭔가 다른 분들이 저를 관리를 했으면 그러니까 조금 더 낫을 텐데 너무 높은 분이 다 관리를 하시니까 이게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 당시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시스템이 더 정비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인카는 제 느낌에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없죠. 좋아진 거는 그냥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거를 알려드렸다는 거. 어떤 특약들은 되게 좋은데 특판을 때릴 때가 있잖아요. 한정적으로. 근데 너무 한정적이니까 정보를 모르면 당연히 못 들어가죠. 옛날에는 다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알려줄 수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 그게 전 되게 뿌듯해요. 특판이 있으면 뭐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난 어쨌든 알려드리는 거죠. 이거 너무 아까우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스트레스는 있죠. 왜냐면 온라인이라고 해도 어쨌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니까 고객님들 상대하는 일이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은 다 괜찮으신데 가끔씩 막 생각지도 못한 반응들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착을 하는 방구석로 그러니까 집을 좋아하시는 분, 뭔가 몰두를 잘 하실 수 있는 분 이면은 잘하실 것 같아요. 관심도 좀 있으시죠? 그쵸. 저는 그냥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한테 더 좋은 상품을 알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보험회사는 정말 좋은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 그 기회를 잡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저는 할 수 있는 한은 더 많이 알리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 과감없이 어프로치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굳이 이 일뿐만 아니라 할까 말까 고민되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얘는 돈이 안 들잖아. 일단 돈은 안 들고 제가 이게 제 적성에 맞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보험 설계사 하면 딱 이미지가 있잖아요. 강요하고 권유하고 뭐 가입하라고 그러고 맨날 보험료 오른다고 그러고 뭐 맨날 뭐 없어진다고 그러고 근데 실제로 그렇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걸 해봐야지 이 속성을 알고 그래야지 내가 거기에 대처가 가능하지. 그냥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안 하면 정말 어떠한 가능성도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도전해보고 적성이 안 맞으면 그때 그만하셔도 상관이 없지 않나. 어차피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뭔가 솔직히 인카 파트너스가 나가지 말라고 바지가락에 붙잡지도 않으실 거잖아요. 부담 없이. 저는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강요하지 않는 거. 보험 엔자 플랫폼 인카 파트너스.